오늘은 수행평가에서 진로랑 연결시켜야 될까 아니면 교과 자체를 심화시켜야 할까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수행평가는 무조건 진로랑 연결시키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뭔가 기승전 전공 이렇게 되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입학사정관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진로랑 너무 연결시키지 말고 해당 과목의 본질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행평가를 적어라 라고 대부분 말씀해주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행평가를 지도할 때 학생의 전공과 그 교과목을 적절하게 그래도 융화시키는 편을 선호하는데요. 그럼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대학에서든 학교 선생님이든 어떤 전공 혹은 직업과 과목을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과목의 전문성을 강조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쓰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신의 전공과 해당 교과목을 연결해서 수행평가를 적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적지 말고 교과목만 중심으로 하라고 하냐면요. 교과목이랑 자신이 가진 전공을 제대로 연결해서 심화해서 수행평가를 적어낸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수행평가를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자, 대전제를 세워드릴게요. 첫 번째, 교과에서 배웠던 내용을 심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내가 교과에서 내 친구들과 배운 내용이 100 정도라고 하면요, 적어도 이 100보다는 더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다못해 안 된다고 하면 요 100을 끝까지 채운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진로는 갖다 붙일 수 있으면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일 수 없으면 포기하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굳이 진로를 살리려고 하지 마라, 교과목 내용만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학생들이 진로를 살리려다가 교과목을 50이나 40 정도의 전문성으로만 적어오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보다 내 교과목의 전문성을 100을 다 살리면서 여기에다가 진로를 갖다 붙인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수행평가를 잘 적어서 낸 친구들은요, 교과목의 전문성을 100을 다 살리고 혹은 100을 넘어서는 전문성을 살리면서 여기에다가 진로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로 우수한 케이스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내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따라오려고 하면 오히려 교과에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심화되어야만 내가 전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매칭이 되는 케이스예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의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150 정도로 너무나 높아서 내가 수학에서 배운 전문성 100 정도 가지고는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수학을 훨씬 더 심화해서 학습해서 이 의학 150까지 맞춰 놓느라 수학도 150, 의학도 150이 되는 케이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어떤 세트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의학에 관심이 많은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교과목에서는 좌표를 배웠습니다. 좌표를 배우고 나서 이 좌표란 것을 떠올려 보니까 어떤 수술이 하나가 떠올랐나 봐요. 어떤 수술이 떠올랐냐면 뇌동정맥기형 치료를 위한 감마나이프 수술에서 병변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좌표가 활용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이제 좌표를 배웠으니까 여기에서 좌표가 활용되었던 방식을 좀 더 심화해서 탐구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감마나이프 수술에서 좌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산술식을 적고, 그리고 그 산술식이 어떤 식으로 의학 현장에서 활용되는지를 수행평가에 기재를 했어요. 이 학생은 의학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굉장히 많았고, 이 내용을 따라잡으려고 하면 단순히 내가 좌표에서 배웠던 것보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보다 추가적인 탐구를 해야만 내가 탐구하고 싶었던 이 의학적인 주제를 탐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어떤가요? 첫 번째,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보다 훨씬 더 심화된 내용을 탐구하기 때문에 교과에서 심화해야 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충족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진로를 끼워 넣긴 했지만 진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음에도 교과의 전문성을 전혀 해치지 않았죠.
세 번째, 특히나 이 학생은 의학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다면 오히려 좌표라는 이 수학 영역의 지식을 더 심화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의학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좌표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심화시킬 수 있었고, 같이 좌표를 배운 친구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좌표에 대한 응용력을 가지게 되었겠죠. 이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전공을 살린 게 훨씬 더 좋은 사례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행평가 썼던 거 보면 어떠세요? 내가 그 과목의 전문성만 살리려고 하면 충분히 100가지 쓸 수 있는데, 괜히 어줍지 않게 전공을 갖다 붙이려고 하다가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깎아먹은 사례 엄청나게 많지 않았나요? 실제로 이게 어느 과목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요,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영어에선 여러분들이 어떤 거 배우세요? 뭐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뭐 문법도 배우시겠고요, 아니면 글쓰기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다양한 영어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영어 과목의 수행평가하면 어떠세요? 보통 영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탐구했다, 아니면 영어 어떤 에세이를 썼다, 이런 내용 쓰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과는 큰 관계가 없고, 여러분이 영어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여러분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아내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내용들 중심으로 쓰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영어 과목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영어 과목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전공에 대해서만 조금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런 수행평가들과 세특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문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영어는 어떻게 적어야 하냐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어에서 굉장히 유의미했던 사례는요, 이 학생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 관련 법률이 별로 없지만 미국에는 이미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들을 미국에서 법에서 탐독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법률은 보통 어떤 식의 문장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차이는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정한 매뉴얼이 있는 건지 등등을 탐구를 해서 미국의 법률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구조를 분석해서 자신의 보고서에 같이 첨부를 해두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떤가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드러났고, 미국의 인공지능 법률을 탐구할 정도로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점도 드러낸 동시에, 미국의 인공지능 법률을 읽을 정도의 영어에 대한 전문성과 이거를 문법적으로 분석해낼 정도의 문법 실력이 있다는 점 또한 드러내면서 충분히 영어 분야의 전문성을 잘 살려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전공 분야와 과목의 전문성을 동시에 잘 살려주거나,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과목만 살리시거나, 이런 식의 선택이 필요하십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내가 과목에서 배운 전문성이 100 정도라고 하면 내 수행 평가는 최소한 100, 가능하다면 100을 상회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전문성을 100 이상 살려낼 수 있다면 내가 희망하는 전공을 갖다 붙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과목의 전문성을 엄청나게 상회해서 오히려 과목에서 전문성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한다면 베스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린 몇 가지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작성한다면 지금부터 한창 동안 있을 수행평가 기간에 좀 유의미하게 수행평가를 작성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